자, 그 다음 내용이 31번 지분금융 방식으로만 옳게 나열된 것. 우린 적어도 부채금융하고 지분금융은 구분할 줄 안다고 믿어요. 믿음에 대한 배신자는 없겠죠. 예. 자, 적어도 우리 채권 이런 말 들어가면 본드다 그러면 이건 다 부채금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1번에 있는 뭐 채권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다 채권이잖아요. CMO도 그렇고 MPTV도 그렇고 다 그러면 부채금융입니다. 우리가 지분금융으로서 리츠하고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이런 거 배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번엔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 맞습니다. 소구자,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 떠오르시죠? 근데 MBB는 뭐예요? 역시 부채금융입니다. 자, 3번에 있는 공모 방식을 통한 증자, 증자는 주식을 더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분금융이 되겠습니다. ABS니 MBS니 가운데 뭐 백드돼 있다, 담보돼 있다 이런 말을 들어가면 다 부채금융을 해달라 그랬어요. 사채 역시 부채금융이고요. 4번에 간접투자 펀드 이렇게 써놨는데 펀드는 수익을 배당해 주는 거죠. 지분금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이자를 지급받는 것은 부채금융이고요. 실적에 따른 수익을 배당받는다 이런 건 지분금융입니다. 자, 5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 조인트 벤처 답은 5번이 전체가 지분금융이네요. 자, 32번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하고 2차 저당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차가 끝나고 이제 뭐 물어보고 싶은 거요? 2차 저당시장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럼 1차 저당시장은 일반적인 담보대출 나타나는 곳 맞죠? 자, 2번 2차 저당시장은 주택 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해서 유동화가 나타나는 곳이다. 그래서 유동화가 나타나는 곳이 2차입니다. 3번 2차 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서 저당 대부를 받은 차입자와 직접적 관계는 없다. 그래서 직접적 관계는 1차 어때요? 시장에서 직접적 관계가 있는 거고 2차하고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4번 1차 시장은 저당 채권이 설정되는 시장이고 2차는 저당 채권이 하나의 상품으로 어때요? 유통되는 곳이죠. 그래서 4번은 맞죠.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보증,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등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자, 요약집에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영역이 나와 있죠.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찾아서 이런 걸 한번 보시라는 소리요. 예. 121쪽에 나와 있나요? 예, 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법 22조 내용이 나와 있죠. 채권을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유동화한다.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고 지급보증과 관련해서 뭐 MBS 이런 거 발행했을 때 뭐 한다고요? 주택저당증권 이런 거 발행했을 때 지급보증 써준다 이런 말 있나요? 그래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동화 관련해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 역시 지급보증 써준다. 3번에 그런 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제 주택신용보증기금하고 코모코다 그래서 유동화 전문회사하고 합병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뭘 써준다고요? 각종 신용보증 업무를 써준다는 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신용보증 그런 말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기금이나 계정과 관련된 운영도 한다 이런 말도 나와 있나요? 그리고 주택저당채권을 사오잖아요. 주택저당채권 사오기 전에 뭐 할 수 있다고요? 평가라든가 실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주택연금과 관련된 각종 보증과 그와 관련된 구상권 행사 이런 걸 한다고 지금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한 노연금에 대해서 관련된 업무를 취급한다. 자, 그런 내용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영역이다. 그래서 법 22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제 5번 지문을 보는 겁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그 주택담보대출, 신용보증,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자, 그게 아까 업무 영역 중에 신용보증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세자금 대출 받으러 은행 가면 은행에서 대출해주면서 뭘 요구한다고요? 보증을 요구한다고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와 관련된 보증 써주고요. 또 건설회사가 집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가서 어때요? 대출 요구하면 역시 어때요? 보증을 요구합니다. 그럼 그에 대한 보증 이런 거 다 써준다는 겁니다. 그게 신용보증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저당채권 유동할 수 있나요?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할 수 있고요. 그것을 뭐 할 수도 있다? MBS 이런 걸 발행해서 유동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 그래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표현 나옵니까?
그건 업무 영역에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은 우리가 보금자리론 이런 거 있죠. 그것도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장기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럼 보금자리론 업무 취급하잖아요. 한국주택금융사가 하죠. 그런데 보금자리론에는 우리가 T보금자리론이다 그래서 어때요? 은행 찾아가서 이용하는 보금자리론도 있고 트러디셔널 그래서 또 뭐 있었어요? U보금자리론이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사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보금자리론 신청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주택금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금자리론 신청하는 건 맞습니다. 그 들어가서 신청하다 보면 신청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러면 대출받을 금융기관을 정하세요 이런 게 나와요. 어디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지. 그 말은요. 실제 대출을 여기서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사에서. 이해되셨나요? 대출은 어디에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실제 대출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돼서 실제 대출이 나가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사가. 대출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고 은행에서 나가는 것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와 관련된 상품들을 만들고 기획해서 어때요? 지금 실제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 판매한다는 것은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실제 대출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다? 시중은행을 통해서 나간다 이렇게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업무를 직접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출 상품 이런 보금자리론 상품을 기획해서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지만 담보대출은 은행을 통해서 나간다. 자, 그래서 5번이 여기서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3번 저당시장 구조에 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하고 물었습니다. 예, 우리 저당시장 구조면 우리 저당시장에는 1차 저당시장이 있다는 거 아까 배웠죠? 1차 저당시장은 여기 있는 차입자와 여기에 있는 대출자 사이에서 저당이 형성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 나가고 저당을 설정한 다음에 원금과 이자 갚으세요.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목돈 나가고 푼돈 들어온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랬죠? 20년 동안 나눠받으면 여기 금방 돈 떨어진다. 이걸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 그럼 이런 유동성 위험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차입자에게서 대출자에게로 화살표 향하고 있는 게 요놈이라 그랬죠? 요게 뭔데요? 주택에 대해서 저당을 설정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채권이다. 그러면 이걸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모기지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이 모기지라고 하는 것은 대출자 입장에서 남한테 돈 받을 건 자산이라는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여기는 모기지라고 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 보유자다. 근데 현금이 떨어졌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뭐 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그래서 모기지를 판다. 어디에다가? 2차 대출기관에 우리나라에서 2차 대출기관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실체상의 회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뭘 발행한다 그랬어요? 모기지 사와서 MBS 이런 거를 투자자에게 발행한다. 자, 발행하고 여기서 투자자가 돈 주고 이거 산다. 그럼 그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 왜 삽니까? 투자자는 이거 샀을 때 지급하겠다고 한 수익률이 뭘 만족시키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키면 투자가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뭐가 더 커야 돼요? MBS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요 수익률은요. 지금 한국주택금융사가 지급하는 수익률이잖아요. 요 모기지는 사왔죠 지금? 모기지에는 원금과 이자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저당 이자리 있을 거예요. 대출 이자율이. 이 저당 이자리 더 높아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MBS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됩니까? 요게 MBS 수익률보다는 저당 이자리 더 높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어때요? 여기가 이자 7%짜리다. 그럼 이거 7% 사왔다고요? 그럼 7%는 여기서 받는 이자율이고 주는 거는 몇 프로다? 여기서 6%다. 이래야 어때요? 1%가 발행 비용이나 관리 비용으로 떼고 이렇게 6% 주면 계속 돈이 돌아갈 수 있지. 7%에 사와서 8% 줘버리면 이거 망해버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5%.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 위험 할증률 더하는 거니까 위험을 낮추려면 여기가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자본금 5조 출자해서 만든 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다. 거기서 발행하면 안심이 되니까 요구 수익률 낮출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수익률이 되어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는 여기가 크고 이런 식으로 돼야 돈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입자와 대출자 사이에서 저당이 형성되는 게 몇 차라고요? 1차 시장이고 저당이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는 게 몇 차다? 2차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대출자들은 주택 저당 채권 가지고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원금이자 계속 받으면 됩니다. 그래 자기의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원금이자 받으면 되고요.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거 팔고 돈 가져오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2차 대출 기간도 자기들이 사온 모기지를 어때요? 가지고 채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한 거 기억납니까? 아까 업무 영역 중에 채권 보유해서 원금이자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뭐해서 이런 증권 발행해서 유동화시켜서 어때요? 자금을 융통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가 모저당이 되는데요. 이 모저당이 고정금리입니다. 그런데 MBS 발행할 때는요. 변동금리로 발행할 수 있나요? 모기지가 담보된 증권 발행할 때는 투자자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MBS가 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MO 다계층 채권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만기가 20년 만기다 하더라도 그 CMO 발행할 때 어때요? 2년 만기, 5년 만기 단기간에 상환이 완료되는 그런 MBS도 발행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고정금리라도 여기는 어때요? 변동금리로 발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투자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저당시장 구조인데요. 틀린 거. 1차 저당시장은 주택을 담보로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하고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으로서 대출자가 자금을 차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여기는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자금을 직접 공급해 주는 거죠. 거기가 1차다. 자, 2번.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서 일단 이루어진 저당을 1차 저당 대출자가 팔게 되는 시장을 말하므로 그래서 여기서 자금의 여유가 없으면 뭐 한다고? 요거 팔아야 된다 그랬죠? 팔게 되는 시장이 몇 차라고요? 2차란 뜻입니다. 시장으로. 투자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저당을 매입할 수가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3번. 저당이 최초로 성립되는 시장은 당연히 1차고요. 1차 저당 시장은 시장의 저당은 대출기관이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뭐 할 수도 있다? 보유할 수도 있다. 자금 여유가 있으면 보유하면 된다 그랬죠? 자, 4번. 일반적으로 2차 시장에서 발행되는 투자 상품은 주택 대출금리보다 높은 액면금리를 가진다. 2차 시장의 금리는 뭐보다는 1차 시장의 대출금리보다 낮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저당 대부에 대한 만기전 변제는 대상 부동산의 저당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요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는 거 만기 전에 갚는 경우는 시장 이자율이 저당 이자율보다 높을 때 낮을 때 아니 저당 이자율보다 뭐가 낮아야 시장 이자율이 낮아야 차입자가 싼 금리로 빌려서 이거 갚지요. 맞죠? 그러니까 5번은 다르게 말하면 저당 이자율이 뭐보다는 높아야 돼요. 시장 이자율보다 높을 때죠. 즉 시장 이자율이 낮을 때잖아요. 그래야 빨리 조기 상환하죠. 자,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틀린 것은 4번. 자, 34번. 자, 유동화제도 틀린 거하고 물었는데요. 자, 1번. MBS 이런 거 발행해서요. 주택 저당 대출 공급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금의 여유가 생겨서 이 돈이 이제 차입자에게 주택 담보대출에서 돈이 나간 거죠. 이렇게 되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한다 그래야지 돈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건 1번이 틀렸네요. 감소가 아니고 증가입니다. 2번. 2차 저당시장의 상품으로는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의 집합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대출 채권의 상환기간보다 단기에 원금과 이자 상환이 완료되는 채권도 만들 수 있나요? 아까 여기보다 20년짜리 내기는 10년짜리 5년짜리도 만들 수 있냐고요. 아까 우리 CMO 봤잖아요. 다계층 채권에서 2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뭐 다양했잖아요. 그 단기에 상환이 완료되는 이런 채권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맞죠. 3번 2차 저당시장의 발달은 융자 여력을 높여서 주택금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당연한 말하고 있죠. 자, 4번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주택 저당 채권 사와서 보유할 수 있다 그랬나요? 가능하다 그랬죠. 이거 또 팔아서 어때요? 자금 융통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입니다. 5번 2차 대출기간은 1차 대출기간부터 매입한 저당 채권을 통합화하고 표준해서 다양한 종류의 증권을 발행하면서 저당 투자의 요구를 뭐 할 수 있다? 충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MBS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자,
35번 유동화 틀린 거. 그래서 2차 저당시장에서는 유동화 관련된 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1번 저당 채권이 유동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당 대부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해서 저당시장 원활하게 공급되느냐 하는 데 있다. 그래야 계속 돈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자, 1번은 당연한 말이고요. 2번 저당 채권이 유동화는 주택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장기 대출해 줄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부동산 금융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유동화되면 차입자가 계속해서 돈 빌릴 수가 있죠. 그래서 2번은 맞고요. 3번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게 틀린 거죠. 유동화가 되면 요 금융기관의 무슨 위험은 줄어든다고요? 유동성 위험은 줄어들고 뭐가 커지는 거요? 유동성은 커진다 그랬잖아요. 돈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위험이 줄어드는 겁니다. 유동화되면 유동성 위험이 줄어든다. 자, 4번, 5번 그냥 읽어보실 것. 자, 그러면 시험에서 이제 또 뭐 물어볼 수 있냐면 이 MBS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MBS의 종류로서 우리가 배웠던 게 MPTS라고 하는 거하고 MBP라고 하는 거하고 MPTB라고 하는 거하고 CMO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MPTS는 말 그대로 요 모기지가 있는데 요 모기지가 그대로 패스스루 해서 누구에게 넘어갔다? 투자자에게 넘어갔다는 걸 기억하시라. 그래서 이거는 모기지가 그대로 투자자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방식이라고 했어요? 자산 매각 방식. 그 모기지라는 자산을 누구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모기지에 관한 모기지 또는 모기지를 모았다. 이게 모기지 풀이라 그랬죠. 집합화시킨 모기지 풀에 관한 소유권 또는 모기지에 관한 소유권 이런 건 누가 가지고 있어요? 투자자가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원리금 수취권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수취권도 투자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 가지고 있으면 아까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는 경우 있었죠? 시장이 자리 낮아서 조기 상환하면 그게 그대로 누구까지 넘어와요? 투자자까지 그대로 넘어오는 거죠. 자, 따라서 조기 상환 위험도 누가 따나요? 조기 상환 위험도 당연히 투자자가 따놔야 되겠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커요, 작아요? 크죠? 위험이 크니까 당연히 뭐도 높아야? 수익률도 높아야 투자가 되겠죠. 위험 수익은 비례관계니까. 그러면 위험이 크다는 것은 여기 투자자 입장에서 조기 상환이라는 콜이 들어왔을 때 방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콜 방어 안 되는 거죠. 콜 방어 뭔지는 알죠? 발행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해서 투자자가 뭐 하는 거? 방어하는 걸 콜 방어라 그러는데 콜 방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기 상환이란 콜에 대해서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초과 담보 이런 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자산 매각이라 그랬죠? 자산을 팔 때는 담보를 잡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담보는 부채일 때 담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담보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자, 이게 뭐다? MPTS예요. 그럼 요거하고 정반대되는 게 뭐였어요? MBB에서 발발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투자자가 사는 건 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투자 사는 거. 본드를 사는 거라 그랬어요. 투자자는 본드를 사는 거고, 그럼 모기지에 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모기지에 관한 소유권은 그대로 누가 가지고 있다?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기지라는 자산은 누가 가지고 있다?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발행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자산 보유 방식이라 그런다고요. 자산을 갖고 있어요. 발행자가. 팔아먹은 건 본드고. 자, 그래서 투자자는 본드 산 겁니다. 그래서 MBB는 발발이라고 한 거 기억나죠?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도 당연히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발행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원리금 수취권도 발행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조기 상환 위험도 누구에게 있어요? 발행자에게 있는 거예요. 조기 상환 위험도. 그럼 조기 상환 위험이 발행자에게 있다는 것은 조기 상환 발행자에게 있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위험을 지금 발행자가担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 위험이 적은 거죠? 뭐도 적겠어요? 수익률도 적겠죠? 위험이 적다는 거는 조기 상환이라는 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콜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초과 담보 필요합니까? 요거는 본드는 부채라는 거, 아까 부채금융에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채권을 발행하는 건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담보가 있어야 사람들이 본드를 사겠죠? 부채니까. 그래서 모기지가 뭐보다는 많아야 돼요?
본드 발행액보다 많아야 된다고. 얘가 담보니까. 그래서 모기지를 뭐 잡히고 담보 잡히고 투자자에게 본드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는 본드를 사는 거고 모기지는 발행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발발이라고 했고 요거는 TS는 뭐라고 했어요? 투쌍에서 투자자가 쌍으로 가지고 있다 그랬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위험도 투자자에게 다 있다. 이렇게 위험하니까 방어가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초과 콜방 안 됨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때요? 정리하면 어렵지 않죠. 그래서 MPTS를 우리가 이체정권 그대로 넘어가니까 이체정권 또는 지분형 MBS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그럼 요거는 무슨 MBS예요? 채권형 MBS죠. 본드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MBB는 채권형 MBS입니다. 요거는 무슨 MBS고? 지분형 MBS고. 그럼 요 나머지 것들은 둘을 뭐 했다? 섞었다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혼합형 MB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형 MBS가 뭐가 되겠다? MPTB가 되는 겁니다. 뭐 학자들에 따라 표현은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그대로 알아두라 그랬죠. 뭐 저당 직불 채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 그럼 여기에서 MPTB에서 맨 끝에 있는 B가 뭐라는 걸 기억하세요? 본드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 투자자가 사는 건 본드겠죠? 그럼 모기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모기지는 발행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 위에는 모기지를 팔아먹은 거고 이건 본드 팔아먹으니까 모기지는 발행자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기지에 관한 소유권은 역시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발행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모기지에 관한 소유권을 발행자가 가지고 있다는 건 뭐와 같아요? MBB적 성격이죠. 자, 그런데 가운데 있는 PT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페이스루다.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 투자자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넘어간 건 뭐와 같죠? 이거는 MPTS적 성격이죠.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조기 상환위험도 누가 따놔야 돼요? 투자자가 따놔야 된다 이거예요. 투자자가. 그럼 조기 상환위험을 투자자가 따놓는다는 뜻은 투자자 입장에서 조기 상환이랑 콜에 대해서 방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됨 또는 약함 이렇게 쓴다 그랬죠. 콜방어가 안됨 또는 아주 약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콜방어가 안 되거나 약하면 어때요? 여기 있는 투자자 중에는 어떤 투자자가 있어요? 장기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정적으로 이자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빨리 상환되어서 어때요? 더 이상 방어가 안 되면 끝나버리면 그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뭘 하고 싶다고요? 콜 방어 하고 싶어 이렇게 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뭐라고요? CMO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CMO는 뭐하고 발행기초가 똑같다 그랬어요? MPTB하고 발행기초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 CMO는 역시 모기지에 관한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발행자 똑같죠? 그 다음에 요 원리금 수취권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투자자 똑같죠? 그러면 조기 상환위험 누가 따는다고요? 투자자 똑같죠? 근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장기 투자자의 콜방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저당 채권 발행할 때 이렇게 어때요? 그룹별로 나누어서 이제 트렌치를 만들어서 이제 저당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때 A 트렌치, B 트렌치 이런 식으로 어때요? 트렌치 정권을 만드는 거죠? 예. 자, 맨 마지막 트렌치가 Z 트렌치라 그랬어요. 이 트렌치는 만기 구조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양화시킨다. 그리고 원금의 지급 순서를 어떻게 한다? 순차적이고 연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A 트렌치에서 원금과 이자 받는다. 뭐 2년 만기짜리, 여기는 5년 만기짜리, 10년 만기짜리, 20년 만기짜리 이렇게 쭉 했을 때 자, 이 트렌치에서 원금과 이자 받는 동안에 나머지 트렌치는 그 기간 동안에 뭐 받고 이자만 받고 요 트렌치에서 원금 이자 받아 나가면 그 다음 트렌치에서 어때요? 원금과 이자를 요렇게 지급받고 요거 나가면 나머지 트렌치는 또 이자가 왔다가 원금과 이자 받고 이렇게 해서 원금의 지급이 순차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조기 상환에서 어때요? 돈이 빨리 들어왔다 그러면 조기 상환에서 그 위험도 누가 따르니까 투자자가 따르니까 조기 상환한 돈은 요쪽 원금이 들어왔으니까 원금 지급한 데 쓰면 되죠. 그럼 나머지 트렌치에는 원금 들어온 게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상환 위험을 뭐 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장기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죠. 그럼 이자율은 단기 트렌치가 높을까요? 장기 트렌치가 높을까요? 장기로 갈수록 이자율이 어때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트렌치도 있고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금리 트렌치도 그 만들기 나름이라 그랬어요.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CMO도 역시 두 가지 성격 다 가지고 있는 거죠. MBB하고 MPTS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무슨 말인가 정도 아시고 거기 문제를 봅니다. 36번입니다. 틀린 거. 자, 1번. 모저당이 고정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저당 담보증권은 가변 이자율로 발행될 수 있으며 한 개의 저당을 여러 개로 쪼개어서 저당 담보증권 발행할 수 있나요? 그 CM 이런 것들 쪼갰잖아요. 다 이렇게.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 일반적으로 MPTS의 수명은 원래의 저당 만기보다 훨씬 짧은 편이며 맞나요? 만기가 뭐 20년 해놓더라도 어때요? 조기 상환해가지고 투자자들이 다 갚아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짧은 편이고 그 다음에 저당 이체정권의 투자자들은 그 투자자 만기 전 변제임을 피할 수가 없다. 즉 조기 상환위험 누가 따는다? 투자자가 따는다. 3번. 저당 담보증권의 매수자가 누구예요? 투자자죠. 투자자가 발행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해서 방어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콜방어라 하나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MBB의 매수자는 콜방어를 신할 수 없다. 이건 틀린 거죠. 저당 담보증권의 매수자, MBB의 매수자는 누구예요?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콜방어가 가능하다. 예,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저당 지불 이체 채권 MPTB라고 써놨네요. 요거는 뭐만 넘어간다 그랬어요? 저당 지불액, 다른 말로 원금과 이자, 요것만 지금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거죠. 투자자에게 넘어가고 원리금 수취권 이체되므로 원리금 수취권은 증권 보유자, 증권 보유자가 누구예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증권을 산 사람이니까. 그래서 투자자가 갖고 저당 채권 집합물에 관한 소유권은 누가 갖는다? 발행자. 그래서 모기지 풀에 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 발행자가 가지고 있고 그 원리금 수취가 누구에게 넘어갔다? 투자자에게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5번. MBB는 주택 저당 채권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과 그 소유권을 발행 기간이 보유하면서 맞나요? MBB는 발발이라고 한 거 기억나죠? 발행기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요. 발행기간이 본드라고 하는 건 채권은 부채라 그랬어요. 자신의 부채로 채권을 투자자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자, 다른 건 다 맞고요. 틀린 건 3번. 자, 37번 틀린 거. 1번. 저당 담보증권이란 저당 대출기관, 저당회사 등이 자신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MPTS, MBB, MPTB, CMO 등이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2번. MPTS는 이체증권이죠. 주택 저당 채권에 관한 원리금 수취금과 지분권이 다 누구에게 넘어갔죠?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발행기간은 조기상환위험, 이자리험, 원리금 연체임을 부담한다. 맞나요?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갔다? 투자자에게. 그럼 위험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각종 위험은 누구에게 넘어갔다? 투자자에게. 예, 2번 틀렸네요. 3번. MBB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부담하니까 MPTS에 비해 수익률이 어때요? 여기 낮다 그랬죠? MBB는 위험이 적으니까 수익률도 어때요? 낮다 하는 거 설명했습니다. 자, 낮죠. 낮은 편이나 채권 투자자에게 그는 투자자에게는 발행기간의 조기 상환에 대해서 방어는 뭐가 인정된다? 콜 방어가 인정된다. 위험이 적으니까 안전하니까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맞네요. 4번 MPTB는 주택 저당 채권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에게 넘어갔고 투자자에게 넘어갔고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은 어때요? 발행기한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방식 섞었다 그랬죠. 양면성을 다 띠고 있는 겁니다. MPTS하고 MBB. 자, 5번 CMO는 만기가 장기일수록 미래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이 커지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수익률도 어떻다? 높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자, 38번 CMO 그 다계층 저당 채권 틀린 거 1번 위험 분산을 위해서 만기 구조하고 이자율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복수 계층을 가지며 고정 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도 있고 유동 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도 있다. 맞는 말이죠. 만기하고 이자율이 다양하다는 거 이해되시죠? 예, 자, 2번 만기가 장기일수록 미래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이 증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적용된다. 맞고요. 트렌치 규모와 수 등을 조정함으로써 존속기간을 다양하게 해서 장기 투자자가 원하는 콜방을 실현시킬 수가 있다. 맞고요. 4번 조기 상환 같은 현금 흐름의 위험을 저당 투자자에게 전가함으로 맞나요?
조기 상환과 같은 위험을 누가 따한다 그랬어요? 투자자가 다 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을 전가한다는 말 맞습니다. 그래서 CMO의 콜방어는 MPTS보다는 그 정도가 약하지만 MBB보다는 강하다. 틀렸죠? MPTS는 콜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MPTS보다는 어때요? 강하지만 뭐보다는 약해요? MBB보다는 약한 거죠. 여긴 장기 투자자만 되잖아요. 콜방어가. 여긴 MBB는 전체적으로 다 되고 이렇게. 그래서 콜방어가 MPTS보다는 강하지만 MBB보다는 어떻다? 약하다. 자, 4번이 틀렸네요. 5번 주택 저당 채권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은 지금 우리 CMO 보고 있는 거죠. 원리금 수취권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투자자에게 넘어간 거 보이시죠? 근데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은 역시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이거죠. 그래서 MPTS, MBB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자, 39번 틀린 거 1번 1차 저당 시장은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고 2차 시장은 저당 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해서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진다. 맞죠? 예. 2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아까 뭐 하는 곳인지 봤죠? 주택 저당 채권을 보유하기도 하고 유동화시키기도 하고 주택 저당 증권에 대해서 지급 보증 이런 거 하기도 하고 신용 보증은 뭐 한다 그랬죠? 기금이나 계정의 관리 및 운용 주택을 담보로 한 노후연금에 대한 보증 이런 것 등 업무 수행하고 있다. 2번은 아까 우리 읽은 내용입니다. 3번 MPTB는 주택 저당 채권에 관한 원리금 수취권하고 지분권이 모두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넘어간다. 맞나요? 맞다 그러면 안 되죠. B가 아니고 MPTS 이체증권 요놈 아니죠 지금? 요 다 넘어가는 건 투자자가 쌓아놓은 가지고는 MPTS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MPTS는 주택 저당 채권에 관한 원리금 수취권하고 그 지분권을 모두 누구에게 넘긴다?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서 발행자는 조기상환위험, 이자리험 등을 다 누구에게 넘겼다? 투자자에게 전가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건 MPTB가 아니고 MPTS라 그래야 돼요. 4번 콜방어는 저당 담보증권의 매수자 누구예요? 투자자죠? 이 투자자가 저당 담보증권의 발행자의 조기 상환에 대해서 많은 거, 방어하는 거. 발행자가 빨리 갚을게 그랬을 때 어때요? 안 돼 하고 투자자가 방어하는 게 뭐라고요? 콜방어. 그래서 MPTS는 콜방어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 맞네요. 예, 5번. 자,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의 집합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대출 채권의 상환기간보다 단기에 원금과 이자 상환이 완료되는 그런 채권도 만들 수가 있다. 아까 뭐 2년짜리, 5년짜리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부동산 금융 틀린 거. 1번 맞아요? 틀려요? 주택 저당 채권이 뭐요? 모기지죠? 담보돼 있다. B죠? 백드돼 있다. 채권이니까 본드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읽어야 돼요? MPP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죠. MBB 투자자는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합니까? MBB는 발발이라서 발행자가 권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 누가 다 따는다? 발행자가. 그러니까 투자자가 따는 거 아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주택 저당 대출 금리라든가 주택 자금 공급을 조절하면 주택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연한 말이고요. CMO의 선순위 증권의 신용등급은 후순위 증권의 신용등급보다 높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돼요. 선순위는 뭐든지 후순위보다는 어때요? 이게 신용이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4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과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 우리가 그 요약집에 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두 가지 형태로 MBS를 발행해서 자금을 융통하고 있다 하는 거 표로서 제가 다 그려드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주택저당증권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기 신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거기에 대한 지급보증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이제 자금을 융통하는 주택저당증권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사가 채권을 직접 발행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리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자, 요약집 몇 쪽에 나온 내용이죠? 123쪽에 나와요. 그래서 그 그림 정도 한번 봐달라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 4번은 맞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요.
5번 유동화 자산은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된 자산으로서 자,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이 있다. 그래서 우리 ABS라고 하는 거 배우나요? MBS 말고 ABS도 있죠? ABS는 뭐예요? Asset,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죠? 그때 자산은 유동성이 높다, 낮다? 낮다. 유동성이 낮으니까 그것을 어때요? SPC라고 하는 특수 목적회사에 넘기고 거기에서 어때요? ABS라고 하는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때 그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 있고 기타 재산권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1번으로 봐야 되겠고요. 자, 41번으로 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틀린 거 1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2004년 설립되었고요. 실체상의 유동화 중개사 맞습니다. 현재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2번 주택저당증권이라든가 아까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화 자산에서 발행한 유동화증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때요? 취급, 보증 담당하고 있다. 아까 업무 영역에 보면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저당 채권에서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의 상환기한은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자, 여기에서 주택저당채권 사온다 그랬죠? 요 사오는 요 채권은 우리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때요? 대출이 나가면 그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보금자리론이 몇 년부터였어요? 10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채권은 몇 년 이상? 10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요 대출자에게 신용공여라고 하는 것도 있었나요? 아까? 업무형의 신용공여도 있죠. 신용공여는 대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신용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 그 빌려준 돈으로 여기 있는 대출자들은요. 직원들 회식비하면 되겠죠? 그건 안 되나요? 자, 그랬을 때 왜 빌려줬겠어요? 그 돈 갖고 뭐 하라고? 차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해주라고 빌려줬겠죠? 그래서 이런 신용공여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3번은 20년이 아니고 몇 년이다 이거? 10년 이상입니다. 예, 3번이 틀렸다고 보시고요. 다양한 보금자리론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고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보증 역할도 한다 그랬어요. 5번 금융기관에 대해서 자금에 대해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있고요. 그 신용공여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금액을 장기주택 저당 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 뭐 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돈 빌려줬으면 대출해 주라는 겁니다. 그 돈 갖고. 예. 자, 42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래 물었습니다. 기억번.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이런 방식으로 어때요?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고 금리 변동 리스크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로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높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보금자리론 이런 거 한다는 소리입니다. 예, 좋은 말이고요. 자, 니 한번 좋은 말을 틀리게는 잘 안 해요. 그죠? 예.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아파트 등 중도금 대출에 대한 뭐 보증, 각각 주택 신용 보증 업무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D급법 만 60세 이상의 노인층, 이 말은 진짜 기분 나빠요. 60세가 뭔 노인층이에요. 자, 그래서 기분 나쁘죠. 이 뭐 기분 나쁘긴 한데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일단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 수령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후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뭐 좋은 말이죠. 주택연금 관련된 업무 한다는 소리입니다. 리얼번 주택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건설 자금에 대한 대출에 대한 주택 보증 이런 거 지원을 통해서 건설을 촉진하고 있다. 아까 신용 보증 업무에는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공급자도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역시 대출 나갈 때 보증 제공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미연번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저당 채권을 양도받아서 이를 기초로 해서 유동화 증권 즉 MBS 하고 아까 MBB 이런 걸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대출 제한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다 아름답고 좋은 말들이니까 예, 다 맞다 이렇게. 예. 자, 43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니까 한국주택금융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 이야기죠. 예, 주택연금 요 이야기는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 예.